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3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김영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김포 원봉 로엔스와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의 대결이 있었는데요. 어제 경기로 확실한 1위가 결정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이제 2승씩 기록하고 있었는데 어제 대국에서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가 승리를 거두면서 네. 3전 선승으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순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 스트림즈의 3전 전승, 개인 승수도 7승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2, 3, 4 위까지가 이제 2승 1패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구전 녹용과 의정부 희망도시의 대결인데 오늘 팀은 2승 대열에 합류할 수가 있겠어요. 저 2승이 되느냐 이제 1승 1패가 되느냐 큰 차이가 나거든요. 네. 자, 오더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주장전입니다. 김일환 주장과 선웅욱 주장의 대결. 두 선수는 뭐 또 엄청난 또 전투 바둑을 보여주는 선수들인데요. 네. 상대 전적은 선웅욱 선수가 24승 14패로 크게 좀 앞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김일환 선수가 좀 기풍을 좀 바꿨어요. 네. 굉장히 좀 침착하게 되면서 오늘 어떤 내용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지는 이지명전 박승문 선수와 김동엽 선수의 대결인데요. 상대 전적 확인해 볼까요? 오. 김동엽 선수 6승 1패로 크게 앞서 있고요. 네. 두 선수는 사실 뭐 아마추어 시절 때부터 굉장히 좀 친한 사이인데 마지막 대국에서는 박승문 선수가 승리를 거뒀어요. 네. 자, 오늘 대결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 대국 김철중 선수와 김종준 선수의 대국인데요. 이 대결도 의정부 희망도시가 상대 전적이 앞서고 있네요. 네, 상대 전적으로 본다면 이제 의정부 희망도시가 1, 2, 3국 모두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종준 선수가 이제 리그에서 지금 2패를 당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네, 오늘 대결은 2승 대열에 합류하느냐 아니냐 정말 중요한 대결인데 보신 바와 같이 상대 전적에서는 의정부 쪽이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웅욱 선수가 사실 이 앞대국에서 네. 2라운드에서 사실 뭐 엄청난 역전승을 거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기세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김일환 선수도 지금 이전 2승을 거두고 있거든요. 네. 기풍의 변화도 좀 있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어떻게 또 작용하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과연 3라운드 마지막 경기 어느 팀이 장식할까요? 대극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3라운드 마지막 경기 출발합니다. 구전 녹용, 의정부 희망도시의 대결. 두 팀 모두 현재 1승 1패를 기록 중이고요. 자, 먼저 삼지명전 김철중 선수와 김종준 선수의 대국입니다. 제한 시간 각자 30분,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자, 이지명전 김동엽 선수와 박승문 선수의 대결인데요. 네. 랭킹도 12위와 14위예요. 네, 랭킹 자체는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상대 전적에서는 이제 큰 차이가 나는데 김동엽 선수가 최근에 뭐 좋습니다. 네. 리그전도 지금 2승을 거두고 있고요. 박승민 선수는 지금 1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래도 상대 전적 6연패를 끊었죠. 자, 이어지는 오늘의 주장전 김일환 선수와 선웅욱 선수의 대결입니다. 앞서 그 상대 전적 격차에서 좀 놀랐거든요. 네, 상대 전적이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났는데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2012년부터는요. 두 선수가 8번의 대결을 펼쳤는데 네. 4승 4패를 기록 중이에요. 네. 그리고 이 시니어리그 대결에서는 김일환 선수 입장에서 3승 2패고요. 근데 재미난 점이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던 간에 개가를 했을 때 그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10집 반, 11집 반 이런 차이들이 주로 이었는데요. 선욱 선수는 정말 뭐 거침이 없어요. 네. 이 두 칸 높은 협공에 이 눈목자 너무 오랜만인 거 아닌가요? 참 반가운 정석이네요.
선수 좀 실리와 세력으로 좀 네. 나눴습니다. 이 형태가 알파고 때 나왔던 형태죠. 김인환 선수가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실리형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젖히고 여기를 이제 막는 것과 이제 넣는 것이 있는데요. 막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쪽 부분을 있거나 호구를 쳤을 때 기 쪽에 뒷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막는 교환을 안 하면 네. 이들이 없을 때는 이제 흙이 이쪽 부분을 끊는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근 뭐 막지 않고 그냥 뭐 나가기도 하는데 선욱 선수는 이제 또 바로 막았고요. 그러니까 선욱 선수의 네. 바둑을 보면 이렇게 막 실리에 민감하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죠. 확실하게 막아두고 세력을 지켜두겠다라는 작전으로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백도 선택의 기로인데 네. 좌상 쪽도 뭔가 좀 급해 보이고요. 근데 지금 우하 쪽, 우변 쪽 모양이 이제 워낙 좋아지니까 이쪽을 뭔가 이제 좀 견제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견제를 하느냐. 몇 수 진행 안 됐습니다만 백 쪽으로 기울어 있네요. 그러니까 특히 인공지능은 실리에 아주 민감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흙의 세력 이런 거는 그냥 뭐 삭감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쪽 모양을 이제 김일환 선수가 어떻게 지워가는지 이걸 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떤 수들이 있을까요? 가장 평범하게 간다면 뭐 이렇게 걸쳐가는 수. 이제 걸쳐가게 되면은 흙이 뭐 이런 식으로 오는 자세가 흙도 좋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좀 견제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높게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미수도 눈목재로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변 쪽을 조금 더 이제 좀 중요시하는 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흙도 변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협공을 할까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뭐 이렇게 역공을 하는 거고요. 귀 쪽을 받아둡니다. 이렇게 되면 변이 쉽게 지워지는 느낌도 드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일단 이 두 톰을 뭐 당장에는 지금 집으로는 생각 안 하지만 이 두 톰을 이제 활용해서 언젠가는 이제 이 두 톰의 위력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좀 한 템포 쉬어간다고 할까요? 근데 지금 김일환 선수도 이제 높게 간 수, 낮게 가는 게 조금 더 확실하긴 하거든요. 네. 우변 쪽에 뭐 침입이나 이런 것도 없고 더 확실한데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씌워갔을 때 흙의 이 자세가 좋다. 그러니까 높게 가야지 다음에 이제 흙의 모양이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은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씌워가더라도. 이쪽하고 균형이 좀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흙의 모양을 좀 망가뜨리는 의미에서 좀 높게 갔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두터움에 대한 견제가 아래보다는 더 되겠습니다. 자, 선웅옥 선수도 좌상을 한 칸으로 양걸침을 했고요. 근데 선호욱 선수가 대국을 하면은요, 대체적으로 손이 같이 좀 빠르게 나와요. 네. 네, 속게 말린다는 뭐 표현을 쓰긴 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의 바둑을 정확하게 두기가 좀 어려워요. 네. 워낙 빠르니까 같이 좀 손 따라 두게 되거든요. 어제 보니까 정대상 선수는 이번 시즌 좀 손이 느려졌거든요. 정대성 선수는 최근에는요, 이 속기파가 아니에요. 네. 오히려 뭐 좀 장고파가 된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 이 시니어 리그 선수들 중에서 네. 선호욱 선수, 김기현 선수, 그리고 이제 정대상 선수. 네. 이 세 명의 선수가 가장 좀 빠른 손이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인
정대상 선수가 시간이 부족하다. 네. 늘 아마추어 분들도 믿으면 잘 안 가실 겁니다. 공감이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선웅욱 선수는 변함이 없네요. 자, 이번에도 중앙 선택인데요. 근데 지금 김일환 선수는 이제 철저한 실리. 근데 지금 이렇게 실리를 가니까요. 인공지능의 이제 막대는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실리에 대한 이제 점수를 상당히 주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근데, 선호욱 선수는 굉장히 이제 뭐 속기파이기도 하고 난전 전투가 강하니까 뭔가 이제 이 모양 자체가 내가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공간이다. 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귀는 내어주더라도 지금 두는 거고요. 이런 데서도 저렇게 소리 빨리 나온다는 게 참. 고민을 좀 해봐야 하는 자리였나요? 근데 본인이 이제 수일기를 하더라도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도 답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선욱 선수는 거침이 없습니다. 근데 한결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또 매력이기도 하고요. 아마추어 팬들이 볼 때 너무 재밌잖아요. 네. 이 대리 만족도 되고. 네, 바둑도 시원시원한 전투 바둑에. 자, 지금 이제 백이 이쪽을 미느냐 있느냐 여기까지요. 이거 좀 심한 거 아닐까요? 자, 차렷으로 쌍립이고요. 지금 여기 끊는 것과 이쪽 끊는 것이 맞보기거든요. 그런가요? 그 수도 확실한 선수인지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이쪽을 바로 끊어서 싸우는 것도 있고요. 네. 여기를 막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쪽 끊어지면 뭔가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을 흙이 지키게 되면 백이 여기를 끊습니다. 이쪽으로 치는 거는 나와서 이 흙이 몇 수 안 됩니다. 네. 이쪽으로 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끊어가죠. 이제 김일환 선수도 좀 손이 빨라졌죠. 이럴 때가 그 말린다라는 네. 표현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김일환 선수가 지금 이제 이수가 성립이 된다면은 네. 뭐 좀 더 확실하긴 한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여기를 막는 수도 있었는데 일단 여기를 먼저 끊어갔고요. 그러니까 김일환 선수 이제 이 교환을 안 한 것은 또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상변 쪽으로 가서 이 백이 살아 있다면 여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쪽을 끊어서 싸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교환 자체가 이제 악수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쪽을 끊어간 거고요. 지금도 아마 김일환 선수의 생각에는 여기를 한 번 더 그냥 뻗는 수, 뻗어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산다면 여기를 막고 흙이 이쪽 부분을 지킬 때 여기까지 막고 여기서 100 차례면 100이 너무 잘 됐잖아요. 네. 이 귀 쪽은 뭐 자체로 거의 살아있는 모양이고요. 약한 돌이 없어요. 여기도 지금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가느냐. 귀를 막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수는 이제 여기를 지금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안 지키면 끊어가겠다.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또, 흙이 네. 뻗어서 싸운다면 여기는 그냥 석점은 그냥 버려도 됩니다. 지금은 뭐 요석이 아니에요. 일단 초반 흐름은 저라면 100을 잡겠습니다. 실리의 점수를 주고 싶으시군요. 실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흙이 100에게 실리를 내어줬잖아요. 그러면 두터움이라든지 100의 돌을 좀 공격할 수 있는 그 등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100이 상당히 좀 편한 흐름입니다. 네. 이제는 이 우상과 같은 외곽을 두터움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쪽 부분은 뭔가 이제 흙돌이 이쪽 부분에 계속 있게 되면 여기는 건들지 않아도 흙집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백이 쉽게 이렇게만 뒀다고 보더라도요. 여기를 지금 두터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곳이죠. 지금은 상변을 늘어서까지 교환을 시켜뒀고요. 백도 더 이상 뭐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이쪽 부분 하나 지켜두는 정도로 만족을 하고 흙이 이쪽 부분을 뭐 오거나 하게 되면 백은 아예 손을 빼버리고요. 흙이 두지 않는다면은 백은 다시 이제 인원 부분으로 와요. 흙이 살아야 하는데 다음에 뭐 인원 부분이 이제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까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두 선수의 대국 정말 뭐 이 치열한 전투 바둑이 될 거라고 사실 예상을 했는데 네. 김일환 선수가 이제 최근에 기풍이 좀 변하면서 그래도 뭔가 좀 실리와 뭐 이 세력으로 좀 나눠지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전투 바둑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 전투 바둑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 실리를 백이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 상대 쪽에서 한번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옥 선수도 지금 집으로 보면은 확실하게 지금 뭐 백이 상당히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 바둑을 이제 뭔가 뒤집기 위해서는 백의 얇은 돌, 인원 부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를 이제 최대한 또 공격을 하고 해가는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가 일단 주화는 보이는데 이제 이 수가 어떻게 되느냐. 찝어가는 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 움직이는 수가 있다면 오히려 이 수는 꼭 득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아마 여기를 흙이 이제 이렇게만 된다면 이거는 백이 아주 성공이죠. 네. 이규환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 칸 띄었다면은 흙도 여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띄어서 두는 건데 이규환이 먼저 되면은 상당한 득인데 네. 여기서 이제 흙이 이쪽을 뭐 찝어간다든지 인원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아, 실전에 이 형태가 나온다면 이 자리 찾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었을 때 이제 이쪽 움직이는 것이 과연 이 전투가 어떻게 되느냐. 네. 자, 선웅옥 선수의 손도 멈췄습니다. 선호국 선수는 당연히 지금 이수는 그냥 여기를 두는 순간에 봤을 거예요, 바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를 대면 이제 이쪽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 지금 그 수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의외로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면 여기를 두고요. 백이 네. 아니 여기를 끊는 거는 이제 밀어오는 것들이 다 선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고 이쪽 부분을 이제 씌워 갔을 때 이쪽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가고 여기를 오면 그때 씌워가도 이걸로 덮었다. 백이 곤란하다.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쉽게 이렇게 그냥 단수를 치면 여기 리을 때 이렇게 호구를 치면 받을 때 이거는 흙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럼 단수 칠 때 찝어 가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 젖혔어. 아. 이 교환이 과연 득인지가 의문이죠,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를 뻗더라도 다시 이렇게 밀고 때려낸다면 지금 이런 교환들이 과연 득인지는 좀 의문일 것 같아요. 네. 별로 득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수순에 따라서 백의 선택도 달라지네요. 근데 백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가는 것이 보통 맥점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끼우고 또 이었을 때 이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늘면 이쪽을 젖히고 네. 굉장히 또 복잡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지금 상변의 흙은 어떤 형태인 건가요? 상변 이돌은 이제 이 백돌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돌과 이제 수상전이 문제가 되겠죠. 네. 보통의 이제 주장전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으면 초반에 이제 좀 더디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2국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3국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막 궁금해지는데 네. 지금 그냥 1국만 보는데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오늘 원래의 김일환 선수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시니어 바둑 리그가 새 시즌이 7개월 만에 이제 돌아왔는데
김일환 선수의 이 프로 생활만 하더라도 거의 40년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기풍이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네. 사실은 이제 기사들의 기풍이 좀 많이 변했고요. 그리고 바둑계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까지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다 사라졌잖아요. 네. 새롭게 바뀌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전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데요. 그러니까 이 진행이 수상전 형태가 나올 수도 있었던 그 네. 진행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냥 다 없던 걸로 한다면은요, 백이 지금 이 넉점을 살릴 수는 없어요. 이 두 점이 워낙 더 요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전투를 한다면은 백은 여기를 젖히는 거고요. 여기를 흙이 끊고 여기서는 백이 좀 다른 길로 간다면 뭐 이렇게 두고 이 두 점을 버리고 두는 건데 이 석점까지 거의 포기하는 거거든요. 네. 5점 버리고 가는 방법이 있고요. 자, 지금- 실전은 네, 이 수는 이 넉점을 지금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넉점을 버리는 대신에 이제 백은 여기를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방면을 한 번 더 올 수 있다. 넉점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런 뜻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2국과 3국 아직 초반이기는 합니다만 2국은 김동엽 선수의 우세, 3국은 김철중 선수의 우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니어 선수분들과 이제 감독들이 굉장히 좀 일찍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잠깐 이 구전 녹용의 건강용 감독과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1라운드 때는 이 구전 녹용을 선수들에게 못 먹였대요. 근데 이제 2라운드 때 이제 먹였더니 네. 이 선수들이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답니다. 아, 지난 라운드 영몽승이었죠. 네. 이런 루틴이 생겨나고 있는데 저도 아까 잠깐 검토실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 구전 녹용을 의정부 희망도시 팀에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좋은 거는 나눠 먹어야죠. 의정부 희망도시도 정말 뭐 황원순이란 분이 이 대국대마다 이렇게 오세요. 그래서 이제 뭐 다가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서 선수들에게 상당히 또 뭐 응원하면서 힘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니어 바둑리그 이 시청률도 굉장히 잘 나온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인기가 참 많죠. 바둑이 벌써 재밌잖아요. 네. 지금 손흥국 선수가 이제 이 정도의 장구라면은 이 장구파들 뭐 1시간 장구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대장고라고 봐야겠네요. 지금 여기 둬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인원 부분을 먼저 이제 끊어온다면 여기만 둬도 그냥 이 돌이 잡히는 거죠. 이 돌은 나중에는 뭐 이렇게 두고 이 패를 이제 굴복시키고 이렇게 두고 이어도 사나요? 여기를 그렇네요. 굴복시키면은 사는 수가 있기는 하네요. 네. 근데 이제 이 패를 들어왔을 때 백도 만약 여기를 당하게 되면 귀 쪽에 문제가 되니까 여기를 하나 굴복시켜두는 자체로 흙은 상변은 살아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자체가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고 빵따냄을 하더라도 백이 살아가는 자체가 선수가 되니까 굉장히 큰 거죠, 자체만. 그래서 선욱 선수가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가 백이 살아갔을 때 흙이 사는 수가 없다면 여기를 지금 당연히 잡아야 되거든요. 여기를 잡았을 때 백이 뭐 이 넉점이 살아가는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상변 쪽에 이제 사는 뒷맛이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은 손을 빼고 뭐 이쪽 부분 빵따냄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여기를 빠르게 한번 끊어서 옹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주 기민한 수죠. 이렇게 둔다면 여기가 선수니까 선수로 이 넉점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당하지 않으려면 백은 이렇게 두는 수. 그게 이렇게 됐을 때 이둘과 이둘의 교환은 흑이 약간이라도 이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형태에서 흙이 하나 찝어져 있는 형태였다고 한다면 뭐 걱정 없이 중앙을 끊어서 따냈을 텐데요. 네. 그 자리가 없다 보니까 뭔가 더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도 지금은 우상기 쪽은 손을 뺄 수도 있는 거죠. 안 받아도 되나요? 근데 안 받고 뭐 여기를 이어도요. 여기는 흙이 먼저 둬도 그렇게 크게 타격을 입히는 수는 없습니다. 네. 이 정도 뻗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면 이 두 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 다음에 여기 막는 것까지 선수니까 후수라면은 여기가 뭐 그렇게 큰 곳은 아니죠. 그러면은 백도 안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손 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무시무시하게 여기를 또 나가는 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단수를 어렵긴 한 것 같은데. 치면요. 단수를 치면 여기를 그냥 뭐 하나 이어서요. 끊고 여기를 나가고요. 네. 다음에 받을 뭐 이렇게 씌우면 때 여기를 나가고요. 이렇게 뻗습니다. 그럼 여기를 잡았죠. 근데 이제 흙은 뭐 이쪽을 잡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보다는 이쪽이 더 크죠. 그리고 되게 깔끔해졌어요. 여기가 다. 아까 석점 내어줄 생각도 했었는데 이거는 잡고 내어주는 결과니까요. 네, 그렇다면 여기 나가는 수가 지금 최강인데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가고 그 흙도 이 단수가 되면은 자충이 되니까 여기를 먼저 두고 여기를 둘 때 이곳을 두고 여기서 이제 이쪽을 밀어가면 거의 뭐 비슷한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끊으면 이렇게 되더라도 넉점은 잡았으니까 네. 이것도 백의 지금 성공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쪽은 그리고 살아있는 거고요. 우상의 흙돌이 엷어질 수 있겠는데요. 저 뭐 인원돌이 이제 상당히 이쪽 부분은 그렇게 얇은 모양은 아니고요. 아, 여기 이제 그런가요? 나오는 순간에 네. 이쪽을 이제 때려내는 것 등이 있으니까 여기는 얇지는 않는데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이고 백은 일단 그래도 집을 크게 지으니까요. 김일환 선수의 지금 장고는 아마 인원 부분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강수 등장할까요? 참 받아줍니다. 글쎄, 저도 실전이라면요. 네. 사실 인원수는 좀 잘 안 떠오를 것 같아요. 여기를 이제 단수 치는 순간에 여기가 끊어지니까. 그리고 아마 김일환 선수는 지금 이 정도로 내가 뭐 형세가 우세하다, 만족한다, 이런 의미에서 좀 가장 좀 간명하게 간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시간의 격차는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김일환 선수와 선우옥 선수의 대결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구전노경과 유정부 흐망도시의 3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잠시 2국과 3국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동엽, 박승문 선수의 대결. 지금 마지막 수가 지금 여기거든요. 지금 이 상변 쪽 모양을 중앙까지 연계해서 좀 아주 박승문 선수가 크게
지금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변은 뚫리는 형태, 네, 아닌 건가요? 여기는 뭐 그냥 2점 포기하고 뭐 맞겠다는 뜻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아마 박승문 선수가 이쪽 부분을 지켰다면, 여기나 뭐 이쪽을 막아서 지켰다면 다음에 백이 뭐 이런 부분은 오는 것이 싫었던 것 같고요. 어차피 뭐 이 돌에 대한 이제 공격은 안 된다 하면 다음에 이쪽 부분을 잇거나 해서 중앙 쪽을 이제 키워가는 뭐 이런 작전을 펼칠 것 같은데요. 네. 좌변의 백집은 확실하게 굳어가 졌거든요. 이제 이 중앙 부분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아직까지 좀 이바둑은 갈 길이 좀 멉니다. 네. 우하 자, 쪽도 아직 정리가 안 됐고. 그렇다면 3국은 어떨까요? 김철중 선수와 김종준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지금 뭐 상변 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지금 마지막 수가 뻗은 걸로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100차례. 그런 건데 아직 두어진 수순이 너무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일단 속도가 가장 빠른 판은 2국이네요. 근데 저 이북이요, 상변이나 이 중앙 쪽 처리, 그리고 이제 우하 쪽 처리도 아직까지 좀 어렵거든요. 이 바둑은 어떻게 타협이 쉽게 이루어진다면은 이 바둑은 뭐 가장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뭐 치열한 또 이 상변 부근에서 어떤 전투가 벌어지거나 한다면은 상당히 또 오래 갈 수도 있는 대국입니다. 다시 주장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일한 주장, 선웅욱 주장의 대결. 상변이 정리가 됐어요. 자, 그 사이에 이제 또 수술이 많이 진행이 됐네요. 여기를 끊고 여기를 두자, 이제 여기를 막은 것 같고요. 여기 교환을 해두고 백이 여기를 오고 뭐 이런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김일환 선수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선욱 선수 이제 뭐 원래 난전이 아주 강한 선수잖아요. 그렇다면은 뭔가 이돌이 아직도 확실치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돌도 뭔가 이제 흙이 오게 되면 좀 엷은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좌변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어두면 무난할까요? 근데 여기를 잇게 되면 뭐 이제 이쪽을 또 밀고 할 테고요. 이제 이쪽 부분을 이제 어떻게 지키느냐인데, 있는 수가 뭐 가장 무난하긴 한 것 같아요. 또 있는데 선욱 선수라면 뭐 붙여서 행마하는 수 충분히 나올 것 같고. 네. 차렷은 흙의 모양을 지우는 것까지 겸한 걸까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는 급소가 있으니까요. 역시 또 붙여갑니다. 막으면 끊을까요? 여기요. 끊으면 여기를 뻗고요. 여기를 뻗고 뭐 이런 부분을 미는 것이 네. 절대 선수는 아니니까. 아, 절대 선수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안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아예 아. 여기를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갑니다. 뻗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를 두면 이제 또 젖혀서 넘어가는 작전을 펼치고요. 근데 선욱 선수는 아마 여기 붙이고 젖히는 순간에 아마 당연히 김일환 선수도 예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거 끊겠지? 일단 축장문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백도 여기 안 젖히고 뭐 따로 캐두기는 어려우니까요. 네. 지금은 백도 여기를 뭐 뻗는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 미는 자리 정도는 절대 선수일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가 않군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절대 선수라면 이 전투는 흑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전투인데 여기가 절대 선수가 아니라는 것이 또 이 전투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혹시 찔러두고 민다고 해도 선수는 아닌가요? 여기를 이제 찌르고요. 네. 여기가 그런데 뭐 꼭 막는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고요. 네. 이렇게 뭐 늘어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마 이런 교환까지 한다면은 여전히 이제 이쪽 부분 왔을 때가 문제거든요. 여기로 왔을 때 이제 어떻게 응수하느냐.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 백이 다 수습이 되니까 일단은 뻗었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와. 먼저 한번 찔렀어요. 네. 이렇게 프로의 다음 수를 맞춘다는 것만 해도 기분이 참 좋은데요. 이소영 캐스터도 굉장한 싸움바둑인 거예요. 네. 사실 이렇게 이제 찌르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자충이 되고 네. 이 자체는 득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가 사실 잘 떠오르는 수는 네. 아니거든요. 뭐 자충이지만 싸움에 도움만 된다면. 그렇죠. 아주 이제 실전적인 네. 거죠. 이제 김일환 뻗어서 선수가 그거는 또 마음이 좀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변할까요? 이쪽으로 끊으면 당연히 잡아 버리는데 네. 여기를 두니까 지금 아마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이렇게 두고 내 이쪽으로 가죠. 아, 반대를 끊었으면 두 점을 내어줄 생각을 하는군요. 반대를 끊으면 그냥 이건 내어줍니다. 근데 이걸 내어줬을 때 이렇게 이제 흙이 두잖아요. 귀가 깔끔해지거든요. 앞으로 뭐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는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되면은 뭔가 아직 귀 쪽도 좀 허전하고 그렇네요. 한 줄의 차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 싸움 자체가 어? 김일환 선수 입장에서 이 싸움이 에이 설마 되겠어? 여기 이제 또 뭐 막아서 밀어서 싸워야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선우옥 선수는 여기가 선수가 되는 순간에는 여기에 뻗어서 그래 한번 뭐 붙어 봅시다 뭐 이런 뜻이고요. 네. 그런데 백이 이걸 또 밀어가면요 또 젖힌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빈 생각으로 또 나가요. 그냥 그러면 또 미나요? 또 늘고 이으면 지금 백은 뭐 이쪽 부근 오면 살 수는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정리가 된다고 본다면 일단 실리로 좀 이득을 또 받습니다. 여기를 뻗었을 때 그냥 여기를 뭐 막아가는 수 그리고 뭐 이쪽을 뻗어서 싸우는 수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아마 손호국 선수가 지금 100이라면은요 여기를 안 끊고 당연히 여기 밀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인원 싸움을 할 거예요. 인원 싸움을. 근데 김일환 선수도 원래 인원 전투형인데 최근에는 이제 뭐 변하긴 했습니다만 네. 여기는 기세죠. 지금 아마 여기 넣는 수 여기 넣는 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다른 수는 없습니다. 뭐 여기를 두면 이렇게 붙여서 여기 있는 것까지 선수거든요. 중앙이 이제 달라져요. 지금도 모양은 사납지만 당연히 이제 빈 삼각으로 두어야 하고요. 자, 이제 문제는 시간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김일환 선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들어가고요. 여기서요. 그러면 백도 지금 뭐 이렇게 뻗어서 지켜두면 여기를 어떻게 타격을 주나요? 네. 호구로 갔고요. 막으면 수상전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수상전은 잘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해야 하는데 그냥 여기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메워가도 이거는 흙이 잘 안 되는 그림이고요. 네.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젖혀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이거는 일단 뭐 이렇게 두고 이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치는 수. 뻗는 거는 이어서 잡히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 막아서 패가 나거든요. 근데 어차피 여기는 어느 정도는 뭐 100원 내어줄 생각이었으니까 네. 이 패를 쥐더라도 그렇게 손해는 없어요.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 버리면 됩니다. 여기를 때려내면 여기가 또 위험한 거 아닌가요? 단수까지 그러면 쳐야겠네요. 단수까지. 예, 아까처럼 진행이 나왔을 때 그 귀에서 2선으로 단수 치는 자리가 참 좋네요. 이쪽 꺼놨을 때 네. 이쪽으로요. 네, 그 수가 지금 뭐 강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김일환 선수가 여기 단수 치고 이으면 당연히 7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것은 혹시 이제 패를 냈을 때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을 좀 염려를 하는 것 같고요. 김일환 네. 선수 여기 사실 맡길 필요는 없는데 이제 네. 왔습니다. 이때 흙이 이어줄까요? 그래서 바둑을 좀 어렵게 만들려면 이어주어야 뭐 이쪽이 살 때 이제 이쪽도 조금 열다 그러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굳이 이쪽 부분을 먼저 배기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두고 먼저 이렇게 굴복을 시켜두고 막았더라면 흑의 입장에서는 뭐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는데 수순이 조금 바뀌니까 이제 흑도 중앙 쪽으로 먼저 간 겁니다. 지금 백도 귀를 단수 쳐서 교환을 한다면 잡을 수는 있을까요? 3-3으로 두고 지금 여기 막아서? 막는 거는 잘 안 될 것 같고요. 안 되나요? 막는 건 일단 뭐 기본적으로 흑은 채야 뭐 패는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뭐 백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를 때려내고 흑이 이제 이쪽 부분 때려내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진행이 되더라도 백이 형세는 우세합니다. 손흥국 선수도 정말 대단한 것이 뭔가 이제 막 전투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제 싹 돌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싸움을 끝까지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하다가 뭔가 이제 좀 불리하다 그러면 또 다른 길을 또 찾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다른 길로 지금 좀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또 기회를 좀 엿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뭐 흑이 어떻게 하다 보면 이돌에 대한 공격도 네. 다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상대 손을 좀 멈추게 만드는. 김일환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잘 풀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우선 다음 수가 좀 까다롭게 느껴질 것 같아요. 뭔가 손흥국 선수 역시 뭐 변신 뭐 이런 부분에 아주 뭐 정말 뭐 탁월한 기사입니다. 네. 지금은 어떤 응수타진일까요? 어떻게 이제 둘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본다면 뭐 이렇게 되고 일단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이런 거 막 붙여가는 것까지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선호국 선수라면. 이런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뭔가 후기 입장에서는 조금 득을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아, 자체가. 아, 이렇게만 돼도 좀 득인 형태군요. 그러니까 백돌이 이제 인원 부근으로 만약에 오고 난 다음에는 인원 부근이 전혀 안 들으니까 네. 미리 이제 한번 이제 물어보면서 저는 그 김영환 위원이 얘기해 주신 그 건너붙이는 자리 왜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근데 사실 제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네. 사실 그 수가 두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안 너무 좀 이제 나오나요? 무리수인 것 아, 같고. 무리수일까요? 네. 그 늘고 붙이는 자리 강력할 것 같은데. 이소영 캐스터도 굉장한 이 전투바둑이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도 뭔가 선흥욱 선수에게 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인원수가 또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먼저 뛰는 것도. 네. 여기서 이제 흙이 있게 되면 밀고 나갈 넣는 수밖에 없는데 때. 이렇게 씌우면 그냥 장문으로 잡혔네요. 아, 그러니까 김미란 선수는 뭐 여기 붙이는 거는 별거 없다. 지금 뭐 붙이려면 붙여봐라 뭐 이런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붙이는 게 사실 좀 겁이 난다면 여기를 먼저 뛰는 것도 가능은 했거든요. 30초 하나, 둘, 선호욱 선수가 이제 만들어낸 변화는 다섯, 패였어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번 자, 남았습니다. 김일환 선수 초읽기 한번 사용합니다. 자, 사실 이제부터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네. 김일환 선수는 이제 최일기에 몰려 있고 상대방은 변화와 속기의 장점을 가진 선호욱 선수거든요. 지금부터는 이제 김일환 선수가 뭐 우세하긴 합니다만 이 우세를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승부입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좀 흔들려요. 네. 네. 그게요. 흙이 한 번 더 때려내면 이제 따내면 차단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따낼 여기가 수는 있거든요. 또 따내면 백이 이제 선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흙이 다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네. 과연 그렇게 큰 집이냐? 그것이 또 의문이기는 합니다. 네. 아, 이 자리 있죠. 이소영 캐스터가 그렇게 두고 싶어 했던 네. 자리인가요? 이 자리가 왜 안 되는 건지를 좀 알고 싶었는데. 근데 이 자리는 지금 만약에 백이 한번 손을 빼더라도요. 손을 뺐어요. 잡을 수가 있을까요? 흙이 뭐 이렇게 두면 이렇게 한 칸 뛰면은 쉽게 탈출입니다. 네. 여기 나와 끊는 것은 2점이 잡히니까 공격이 안 되는 거고요. 뭐 받았으니까 이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네요. 흙이 받아야 되는 건가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때려내고 뭔가 좀 깔끔해지면 네.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깔끔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쪽 부근으로 흙이 와서 이 돌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다면 예.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가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백의 이 모양을 이제 좀 더 크게 키워서 공격을 해야 한다면 뭐 이렇게까지 이런 식이 된다면 이제 흙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최선으로 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패를 이겼을 때 이 네. 100까지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건 다시 또 타협입니다. 이렇게 100은 끊어 잡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끊는 거는 의미가 없죠. 이제는 이 넉점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네. 지금 김일환 선수가 여기 생각이 다시
다시 또 냈고. 돌아갔어요. 이어도 넘어가는 게 있고 일단 여기를 먼저 아마 때려낼 겁니다. 흑도 이어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여기는 안 되죠. 여기는 안 돼요. 그럼 팩감을 써야겠어요. 이제는 팩감으로 여기는 뭐 팩감이 되겠네요. 이쪽은. 지금은 뭐 중앙 부분도 팩감은 안 되고요. 여기도 지금 팩감이 안 됩니다. 여기가 지금 걸려 있으니까. 일단 뭐 확실한 팩감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툴은 자체가 일단 손해입니다. 집으로는. 자, 거기요? 중앙을 나갔고요. 여기는 뭐 그냥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여기 아까 지금 그 때려내고요. 넉점 얘기해 주셨었거든요. 지금 여기로 만약에 있게 되면 그냥 여기를 그냥 끊을까요? 다 연결이잖아요. 네. 그 지금 이거는 있어요. 만약에 이제 백이 여기를 지금 한 번 더 지키게 되면 이것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흙이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여기를 끊으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어서. 근데 문제는 여기가 다시 또 패가 나니까. 네. 백은 일단 여기는 살기만 하면 거의 만족이거든요. 백이 서는 순간에 여기 끊어지면 이 흙이 다시 또 위험해지는 거고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이 여기를 지키면 이제 흙은 여기를 또 때려낼 거고요. 여기를 그냥 뭐 세번 남았어요. 때려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만 살아가면 되니까. 다시 또 때려내죠. 김이란 구단의 이제 또 별명 중에 하나가 페이란이라는 또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는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패를 또 즐겨하는 기사인데요. 네. 이 두 기사가 만났으니까 얼마나 또 패싸움을 많이 할까. 네. 오늘로 왜 페이란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셨었는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은요. 네. 그러고 보니까 백은 이 자변의 6점을 좀 가볍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는 아, 그렇게 뭐 커지지가 않았습니다. 여기는 내어주더라도 지금 여기 잡았잖아요. 여기 내어줄 만큼 얻어냈거든요. 중앙에 손해 입은 건 없는 건가요? 중앙 부분은 사실 뭐 흙이 상당히 좀 두터워는 졌어요. 그렇지만 집으로 좀 이제 우세한 상황이었으니까 이 정도는 얇아졌지만 그래도 다 살았으니까 네. 이 정도로 또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손흥 선수도 크게 젖혔어요. 지금 이제 여기 때려내면 아까 보여드린 이제 여기 두고 또 이제 이쪽 있고 여기 다시 또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것도 있고요. 아, 머리가 너무 아픈데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김일혜 선수 이제 초읽기 2번 남았습니다. 아, 바로. 그럼 일단 여기를 또 때리고요. 백이 이제 여기를 단수를 치고 이을 수는 없고요. 여기를 때려내면 아 이게 뭐 패가 몇 개씩 나와가지고 저도 머리가 아프네요. 뭐- 뻗는 수가 가능할까요? 혹시 이런 식으로 3패가 나오는 거는 아니겠죠? 이 모양은 뭐 3패 모양은 아니에요. 안 나오는 형태인가요? 패가 지금 워낙 여기서 많아서. 이제 2개 때려내니까 아. 패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네, 다시 길을 여기를 봤고요. 때려내면 백은 그냥 여기를 때려냅니다. 여기를 포기를 해요. 귀가 훨씬 크니까 안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실전은 정리가 된 건가요? 아직까지 패를 하고는 있죠.
근데 지금 2국에 일단 김동엽 선수 우세, 네. 3국은 김철중 선수 우세. 그대로네요. 그렇다면은 1국이 승부판이거든요. 자, 김일환 선수도 지금 여기를 또 때려내느냐. 지금 이쪽 패감을 쓴 거죠.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네. 있고, 아이고. 근데 지금 흙이 여기 때려내면요. 따내고, 100은요. 네. 아마 있는 데 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때려내면 또 그냥 큰 자리 또 둡니다. 이쪽, 뭐 이런 부분 또 갑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보면요. 흙의 실리가 여기가 지금 뭐 다 때려냈다고 보더라도 여기 한 20집 정도, 여기 한 15집, 35집, 45집, 뭐 이런 부분 두 텀 한 10집 보더라도 네. 한 55집 나는 거죠. 5, 6, 7. 여기 한 20집 나죠. 30, 40. 이거는 뭐 집으로, 많이 차이 나네요. 네. 뭔가 이제 우변 쪽에 이 얇음, 이쪽만 사고가 나지 않으면 집으로는 백이 뭐 아주 여유 있게 우세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도 그냥 뒤로 받아주는 것도 예. 지금 이제 김일환 선수는 이제 우세. 나는 지금 뭐 일단 뭐 배갑으로다. 이 정도면 됐다. 뭐 이런 거고요. 문제는 이제 이쪽 부근. 흙이 먼저 오면 아마 뭐 선욱 선수 아마 이런 부근 올 거예요. 네. 이 전체 이제 뭐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보강 정리를 백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이 뭐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수비적인 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크기를 해두고 이제 간다는 아. 건데 바로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김일환 선수는 네, 여기 이제 받아줬다면 받아주면 여기 이제 어떻게 한번 더 보강해서 확실하게 하겠다. 그럼 여기 침입하는 것도 이수로 인해서 좀 보강이 됐으니까 예. 하겠다 했는데 이 장면에서 이제 바로 가는 거죠. 뒤로 두어서요. 백이 치받으면 흙이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 모양은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치고 뭐 이렇게 이해하면은 흙도 뭐 다 연결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흙이 이렇게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곳이에요. 30초. 하나, 둘, 셋. 김일현 선수 약간 좀 후회할 것 같은데 여기 괜히 했나? 근데 안 했다고 하면은 정말 얘기해주신 그 흙이 들어가는 자리가 남았을 것 같아서. 거기 들어오면은 이렇게 뭐 맞고요. 그럼 또 네, 돌아가더라도 좀 손해 보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뭐이 전투 바둑들의 다음 수읽기는 좀 잘 보여요. 산옥 선수 뭐 여기 올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도 그냥 받으면 불리하니까 뭐 이런 것도 올 것 같고 이런 예상이 좀 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뭔가 차단이 될 것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 같네요. 근데 이 모양이 이제 이 수가 성립이 되든 안 되든 네. 우세한 백의 입장에서는 뭔가 불안한 거잖아요. 이쪽 사고만 안 나면 우세한 바둑이니까. 근데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불리했는데 네. 그래도 마지막 뭐 승부수라도 띄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유리한 백의 입장에서는 정말 좀 찜찜한 자리에 역시 상대방이 오네. 뭔가 좀 불안한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거죠. 한상의 손오공, 선홍옥 선수 일단 중앙 차단을 위해 나섰습니다. 백이 여기 두고요. 때려내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뭐 위험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런가요? 여기도 돌이 있고 이런 부분 이제 뭐 밀어가는 거 있고 하면 그렇게
사실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데 네. 유리한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저는 사실 손흥욱 선수 이제 대국할 때 가장 불안한 것이요. 이 상대방이 두기 전에 먼저 손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 손보다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인터넷 대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클릭을 해도 본인 차례가 아니면 안 눌리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 대국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요. 네. 다음에 상대방이 여기는 무조건 둘 거다. 그럼 내가 다음에 저기 둬야지. 그러고 이제 거기다 계속 마우스를 클릭하고 놓고 있다가, 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소리가 딱 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거기 뒀겠지 하고 두다가 뭔가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대한 빵따냄을 내어줄 때가 참 많죠. 자, 전웅국 선수 이번에는 하변 물어봅니다. 뭔가 조그마한 틈만 네. 있으면 다 찔러보고 있어요. 자, 손오공다운 모습인데 과연 김일환 선수 삼장법사 될 수 있을까요? 구전 노경과 의정부 희망도시의 대결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3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구전노경, 의정부 희망도시. 2승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팀이 어느 팀인지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요. 지금 2국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다고 합니다. 김동엽 선수와 박승문 선수의 대국. 오, 집들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흑은 상변과 하변. 네. 배운일 때 자변인데요. 일단 큰 집은 흑이 2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2개가 더 크냐, 4개. 일단 백의 자변 쪽 모양은 상변 하나로는 감당은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이제 우변이 있고 덤이 있으니까. AI는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아, 이 2개로는 큰 하나를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긴데요. 백이 일단 뭐 100집은 넘게 나네요. 네. 흑이 상변이 한 60집은 제가 빠르게 지금 세어봤는데 한 60집은 나거든요. 이를 어떤 흑도 지금 뭐 100집은 넘게 나는데 네. 지금 뭐 인공지능의 지금 이 형세 판단으로는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럼 덤이 부담이라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자리가요. 흙이 중앙에 단수를 하나 쳐두고 끊었을 때 혹시 수가 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아, 여기요? 이쪽이요? 네. 이렇게 그냥 뽑고 그냥 뭐 이렇게 집어두면 이쪽 공간이 너무 넓어서요. 너무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멉니다. 네. 자, 그럼 바둑은 이대로 마무리되겠습니다. 네. 박승문 선수가 김기현 선수에게 또 역전패를 또 당했었거든요. 네. 1라운드 때 이제 김기현 선수에게 역전패를 당했고요.
2라운드 때 백성호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죠. 자, 북백간에 서로 뭐 100집이 넘는 큰 집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자변의 이제 베개 모양이 큽니다. 자, 김동엽 선수도 올 시즌 2전 전승인데 백성호 선수, 장수영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제는 한 집짜리 끝내기가 두 곳이 남아 있네요. 여기와 여기. 흙은 여기를 두는 것보다는 네, 여기를 두는 것이 집으로 더 득입니다. 여기를 두면 여기를 찝고 이렇게 지켜서 여기를 막으면 이제 한 집밖에 안 나는데 여기를 두었기 때문에 이제 두 집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를 이제 지키는 순간에 이제 다 뒀습니다. 얘기해 주셨다시피 그 좌변에는 가까이 하기에는 먼 그대라는 거죠. 네, 이쪽은 지금 한 이 정도 선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지 네. 뭔가 이제 보강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멀어요. 이 두 선수가 지금 결국이 일단 첫 번째로 끝나는데 네, 공배를 메우는데 사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금까지 둔 것보다. 뭔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찜찜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아, 네, 네, 사실 그랬어요. 수가 나는 곳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바둑은 마무리 되겠습니다. 김동엽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김동엽 선수는 3전 3승을 거두게 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모양이 너무 크면 집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일단 뭐 10줄 단위로 이렇게 좀 맞춰서. 네, 맞춰서 하면 조금 더 이제 집 짓기가 좀 쉽고요. 지금 박승문 선수가 보여준 대로 네, 뭐 이런 이러면 30집이 만들어진 네.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상대방도 좀 집 짓기 쉽게 좀 만들어주면 좋죠. 여기를 이제 다 메워버리면 이제 100집을 만들 때는 이쪽 선으로 쭉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60집이 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아, 만들어주는, 서로 네, 도와가면서. 쉽게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100집은 79집이 만들어졌고요. 네, 네. 흙은 82집이네요. 반면 석집 차이가 납니다. 80넉집입니다. 네, 80넉집이네요. 아, 그러면은 반면 5집 차이에 한 집 반, 미세한 승부였네요. 네. 네, 이렇게 김동엽 선수가 한 집 반을 남기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올 시즌 3전 전승을 기록하는 김동엽 선수. 자, 이로써 의정부 희망도시가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다시 주장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마 진행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저희가 좀 잠깐 뭐 이 곡을 보고 온 사이가 네. 한 집짜리 끝내기밖에 안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1국은 엄청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변이 대변화가 일어났네요. 하변은 살았고요. 우변 쪽에 지금 이 백돌. 마지막. 그러니까 여기 사월이 아직 뭐 찜찜한 건가요? 네. 네, 여기도 뭐 백이 확실하게 살았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뻗어 두게 되면 뭐 완벽하게 살았네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고 이어도 여기 치중 오더라도 이쪽 부근에서 충분히 살 수가 있는 거고요. 뭔가 손을 빼기는 좀 찜찜할 것 같아요.
빼게 되면 이렇게 되고 마지막 하나, 이쪽 부분 오면은 여기가 아직 뭐 확실한 한 집은 아니거든요. 네. 뭐 패가 나긴 뭐 합니다만. 패가 따져 있다고 한다면 자, 지금 두 선수 이제 딴핸돌은 똑같네요. 네. 아마 저 딴핸돌이 패싸움 과정에서 패를 10번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수는 받았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아니 이 돌은 지금 김일환 선수는 이제 뭐 살아있다 네. 이렇게 좀 판단한 거고요. 지금 여기가 어쨌거나 뭐 백이 여기가 거의 선수예요. 아, 손을 빼게 되면 이제 여기를 끊고 이렇게 뻗게 되면 이 돌이 지금 잡히게 됩니다. 여기 지금 연결이 있네요. 그쪽으로 그러면은- 연결할 수는 있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기를 젖히더라도 네. 이쪽 모양은 잡으러 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여기를 뻗으면 지금 거의 뭐 확실하게 살아 있고요. 여기는 뭐 확실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러면은 집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근데 집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여전히 많이 나군요. 네, 지금 여기가 사석 제외하고 여기가 일단 한 20집이 나고요. 네. 여기 37. 합쳐도 혹은 한 쉬운 집을 넘기가 어려운데 여기만 지금 한 35집 정도가 나거든요. 네. 40, 60. 집 차이는 많이 납니다. 하변에 대변화가 나와서 혹시 균형이 맞춰졌을까 싶었는데 기존 집이 워낙 많았군요. 이가도 뭐 어떤 정말 뭐 해프닝 같은 일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백의 승리가 거의 확정적이고요. 여기가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나요? 좀 찜찜한 부분이 있긴 할 것 같습니다. 막아서 네. 이제 끝내기 정도인 것 같아요. 백도 그냥 여기 단수 치면 흙이 이렇게 치고 뭐 이렇게 넘는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단수 치면은 이 석점은 잡히니까 네. 이 정도로 뭔가 지금 형세가 바뀌고 하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다 잡겠다까지는 뭐 이렇게 뻗어도 잡는 것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여기가 마지막 뭐 이렇게 이으면 둘, 이렇게 치는 거고 뭐 젖혀도 몇 수 안 되니까요. 네. 여섯, 네, 지금 김일환 선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뭐 별 끝내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요. 이 국은 의정부 희망도시가 가져갔거든요. 1국은 구전노경이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또 지켜보지 않은 대국이 3국이거든요. 김철준, 김종준 선수의 대국이요. 네. 삼국이 딱 승부판이 됐네요. 자, 궁금하실 테니 보고 오죠. 네, 삼국은 김종준 선수와 김철중 선수의 대결인데 네. 김종준 선수가 이제 상대 전적도 6승 3패로 앞서 있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올 시즌 첫 승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대국은 일단 흑은 우변에 큰 실리를 가지고 있고 백은 이제 하변 쪽에 실리를 가지고 있는데 김종준 선수가 이제 사실 좀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대구 갈 때 이렇게 바둑판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준 선수가 이제 바둑판을 이제 좀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습관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눈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AI는 많이 기울어 있는 상황인데 김철중 선수가 대우세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상변 쪽은 백이 살아있네요. 뭔가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상변은 살아있습니다. 붙여도 안 되는 건가요? 일단 맥점은 여기인데요. 그냥 같이 이렇게 붙여도 되는 것 같고요. 단수 치면 늘고, 이으면 여기 맞고. 살았죠? 빚도 아니고 사는 형태인가요? 네, 사는 형태입니다. 예. 자체로 살아있네요. 근데 이게 여기로 오면은요, 그냥 이렇게 둬도 돼요. 이렇게 두고, 여기로 오면 아예 손을 뺍니다. 그러면 흑이 먼저 와도 잡을 수가 없어요. 빅이에요. 근데 백도 그냥 손 빼고 있으면은 빅이니까 여기는 흑이 끝내기를 한다면 뭐 이렇게 이제 젖혀서 끝내기를 해야 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김종준 선수의 흔들기 같거든요. 근데 이쪽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가 또 승부처인 것 같아요. 시니어 리그에서는 사실 뭐 인원 부분에서 이제 바둑이 역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또 김철중 종종 나와요. 선수 추억이 마지막이에요. 그런가요? 자릿수로 받아뒀고요. 여기를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이쪽 부분으로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좌상기 쪽 모양은요. 네. 백이 먼저 두면 여기 이제 붙여가거든요. 젖혀야 하고요. 이렇게 들어가면요. 보통 이제 이 모양에서 이제 이렇게 붙이면 빅이다. 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게 빅인가요? 공배가 메워져 있느냐 비어 있느냐에 따라 네. 달라집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쳐서요. 이렇게 두면 때려내고요. 다시 이제 흑이 이렇게 때려내면 넘게 되면 잡힙니다. 단수를 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공배가 비어 있느냐 메워져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그렇다면 이 모양은 여기를 붙이고요. 이렇게 되면 만년패가 되는 네. 거죠. 근데 이 만년패가 된다면 이거는 흑만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저 부분이 없다고 봤을 때도 백이 우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부분마저 있다면은 흑이 더더욱 괴로울 것 같은데요. 네. 자, 끊어가면서 승부수를 띄웠지만 백이 연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제 이쪽 부분이 아직 확실하게 연결이냐. 지금 만약에 이제 인원 부분을 백이 받는다고 보면은요, 여기를 두고 이런 식이 왔을 때 뭔가 좀 찜찜하거든요. 이쪽 부분이 뭔가 좀 네. 찜찜하니까. 안 받았어요. 네. 아, 그리고 지금 하변이요. 네. 흑이 아직 확실하게 못 살아 있어요. 그런가요? 한번 후수로 지키면 사는데 백이 지금 한 칸 띵 걸로 차단이 됐기 때문에 흑이 이제 받으면 사는 겁니다.
일단 좌상도 못 살아 있는 형태고 하변도 그렇다면 30초. 김철중 선수의 우세로 보이는데요. 네, 5, 6, 7, 8. 네, 하변을 받아뒀습니다. 네, 이 바둑은 김철중 선수의 승리가 아주 유력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김동엽 선수가 선취점을 가져갔지만 역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높아 보이죠. 여기가 또 지금 원래 아까 모양이 이 모양이었나요? 갔다 오는 순간에 또 뭐 변화가 생겨서 여기 뭔가 또 패싸움이 뭔가 벌어졌나요? 그 사이에 패싸움이 났었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보니까 흙이 모양이 좀 잡혀있던 형태가 모양이 좀 변하긴 했어요. 네, 마지막 하나, 살아가고 아래를 내어주는 좌상과 좌하의 바꿔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7. 사실 선옥 선수 특히 이제 선옥 선수의 대국은요. 잠깐 어디 갔다 오면은 네, 뭔가 지도가 바뀌어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혹시 뭐 넷. 형세 변화는 없네요. 네. 이제 뭐 끝내기도 얼마 안 남은 거죠. 근데 지금 사실 뭐 집으로 본다면 여기 지금 때려내는 것이 크기는 한데 여기를 때려내면 이쪽 부분에 이제 하나, 흙이 집 모양이긴 한데 집은 안 되거든요. 네. 여기를 이제 뭐 때려내고 있는 순간에는 그럼 뭐 여기 넘는 수도 잘 안 돼요. 이렇게 이어가는 것도 여기 먹여치면 이쪽 떨어지는 거거든요. 떨어지는 형태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 부분이 크기는 한데 지금 뭐 여기를 그렇게까지 둬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여기도 지금 과연 큰 자리였나요? 끊어도 의미가 없고 큰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깔끔하게 간다면은 인원 부분을 아예 젖혀 있는 것. 여기 젖혀 있는 것은 지금은 이제 두 집이 조금 더 강합니다. 네. 여기 이제 흙이 젖혀 있고 나면은 이 자체가 한 집, 두 집을 없앴고 여기 단수 치는 것이 조금 더 흙의 권리가 있으니까 흙이 단수 쳤을 때 선수가 되니까 두 집이 이제 마지막 강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김일한 선수 먼저 두어가고요. 근데 지금 사실 뭐 정수는 이제 여기를 그냥 흙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도 거의 선수예요. 손을 빼면 네. 이렇게 두고 이제 여기를 단수를 치게 되면 그렇네요. 양패로 바로 잡힙니다. 잔 끝내기밖에 남지 않았는데 반상이 워낙 복잡해서 끝내기 자체가 좀 숨은 그림 찾기 같아요. 다시 또 패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네. 이 젊은 기사들이나 이제 그 KB 바둑리그 선수들은요 많이 이겨 있으면요 사실 뭐 패 그냥 양보하거든요. 시니어 선수들은 양보 안 해요. 기세예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사실 가장 기초를 배울 때 배우는 격언이 바둑은 져도 패는 지지 말라라는 격언이잖아요. 근데 그 격은 확실하게 잘못된 게요. 네. 바둑 졌는데 패 이기면 뭐합니까? 바둑을 이겨야죠. 패라도 이기고 패는, 싶어서. 패는 져도 돼요. 바둑만 이기면 되는데 네. 그 많이 졌는데 반패 끝까지 하는 경우 있잖아요. 상대가 양보를 안 근데 하니까. 전혀 의미 없어요. 그럼 돌을 던져야 돼요. 네. 항복을 해야 돼요. 근데 예전 격언 중에서 이제 뭐 좀 잘못된 격언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바둑은 져도 뭐 패는 이겨라. 가장 잘못된 격언이 그거 같아요.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좀 다하라라는 얘기인데 돌려 얘기한 것 같고요. 어떨까요? 오늘 바둑만 봤을 때는 페이란의 귀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근데 김일환 선수가 확실하게 뭐 기풍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아. 뭔가 이제 강하게 싸워야 되는 부분에서도 예전과는 좀 다르게 이제 좀 물러서면서 조금 네. 더 안정적인 바둑을 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참 지금 여기를 그냥 이어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고 이 패가 다시 벌어지긴 하는데 패감이요. 흙이 그렇게 뭐 여유가 없습니다. 패는 오히려 여기 뭐 나가는 것도 패감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패도 흙도 함부로 잘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쪽 부분이 이제 걸리게 되니까 또 이어서 두었고요.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40년 가까이 그 전투 바둑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7개월 만에 좀 유연해진 바둑으로 돌아온 김일환 선수를 보면서 좀 노력을 많이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좀 농담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요. 나이가 들면 편하나 봐요. 아 그러시기에는 유창혁 선수도 그 뭐 되게 최고의 공격수라고 네. 이야기를 하다가 어제 인터뷰 봤는데 네, 변했고요. 이창호 선수는 지금 시니어 리그 선수는 아니지만 이창호 선수가 굉장히 이제 정말 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돌다리 두드리고 그냥 안 간다. 넘어가는. 네. 근데 이 선수도 이제 좀 공격적으로 변하고 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다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선호국 선수는 안 변했어요. 오늘도 초반에 좀 바둑을 내어주긴 했는데 이리저리 현란하게 김일환 선수 많이 괴롭혔고요. 네. 지금 여기가요. 여기도 지금 확실하게 되는지 의문입니다. 여기 이제 입고 나면 2점 잡는 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7집. 한 7집 되는데 안 받을 수 있어요. 여기 그냥 이어도 돼요. 지금도 4집, 5, 6, 7집. 지금도 안 받고 이어도 됩니다. 이제 여기 두면 여기 그냥 먹여치고 때려낼 때 여기 찝으면 여기 5점이 잡히거든요. 근데 또 받아 주었고요. 김일환 선수가 이제 여기는 안 받아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안 받으면 여기 이어서 네. 넉 점이 잡히니까 안 받으려면 여기를 찝었을 때 안 받았으면 됐는데요. 이제는 패감이 없어요. 여기에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고 그냥 뭐 여기 끊어서 끝내기 해야겠네요. 근데 이 바둑이 만약에 반집 승부였다면은 뭐 이런 부분 받은 것 때문에 네. 이제 역전이 되는 바둑인데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이 아니니까요. 좌변의 반패가 마지막일까요? 네, 여기가 마지막. 중앙에 또 반패가 하나 더 남아 있고요.
아, 그렇네요. 네, 여기 두고 이제 다 뒀습니다. 아, 여기가 또 하나 더 있네요, 반패가. 숨겨진 자리가 많네요. 이 반패는 흑이 이기겠네요. 흑이 이제 다음에 패감이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도 하나가 있는데 백은 지금 이제 패감이 없으니까요. 중앙도 가일수를 잊고 난 이후에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좀 때려냈습니다. 마무리 됩니다. 오늘 뭐 초반부터 백이 잘 풀렸어요. 네, 초반에 흑이 좀 좌상 쪽에서 좀 무리가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백이 좀 잘 풀렸습니다. 김일환 선수는 오늘 초반부터 실리 작전으로 양귀를 지켜가면서 시작을 했고요. 김일환 선수 오늘 내국 승리를 거둔다면 이제 3연승. 네. 일지명에서 이제 유창혁 선수와 김일환 선수가 이제 3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지난 경기에서 최규병 선수가 가장 아쉬웠던 판으로 김일환 선수의 대국을 꼽았었는데요. 흑은 지금 집이 다 메워졌네요. 그리고 사석이 또 많이 테이블 남아 위에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예. 백은 그래도 백도 다 남나요? 메워 한 집이 남나요? 한 집이 남았고 흑사석이 몇 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게 차이가 그렇다면 수수도 이게 오늘 내국 수수가 최장 수수가 되지 않을까요? 네. 자, 김일환 선수의 승리. 김일환 선수도 이번 선웅욱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며 3전 전승을 거두고요. 특히나 이 주장전의 3전 전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한 성적이에요. 네, 이렇게 김일환 선수 승리를 거두며 스코어 1대1로 맞춥니다. 3국에서 승부가 가려질 텐데 오늘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될까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구전노경과 의정부 희망도시의 3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일단 이 삼지명 김종준 선수와 이제 김철중 선수의 대국이 승부판이 됐고요. 네. 역시 상변 쪽은 오히려 지금 흑이 이렇게 끝내기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아마 분명히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실전에 비해서는 실전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상변이 어떤 모양인 거죠? 아까 비긴 장면에 건가요? 네, 이 자체는 지금 빅입니다. 여기는 이제 백이 먼저 둘 필요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안 둬도 돼요. 여기는 지금 이 자체로 지금 빅입니다. 근데 흑이 먼저 두면 백은 이제 보강이 필요한 거고요. 네. 어느 그때 쪽을 가서 가나 하면 반대로 되는군요. 가면 되고요. 네. 백이 두는 거는 흑이 손을 빼도 빅이에요. 근데 아까는 빛도 못 만드는 형태였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런 형태 나왔을까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 이렇게 두면 여기를 붙여서 이제 백이 사는 수가 있다고는 말씀드렸는데 네. 이것보다는 지금과 같이 빅을 만드는 것이 백이 더 득입니다. 여기는 만약에 붙여서 살게 되면은요, 백이 한 5집 정도 나는 자리예요. 네. 후수 5집이 나는데 이거는 선수로 빅이 됐고 이쪽 끝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득을 본 거죠. 오히려 흑이 여기를 들어가서 빅을 만든 것이 네. 오히려 뭐 손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좌상은 만년패 형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여기는 이 패를 지금 해소하려면은 흑은 거의 본인의 집을 약점을 자꾸 메워야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여기와 상관없이 백이 앞서 있습니다. 바둑은. 너무 괴로운 곳들이 많은데요. 백은 여기 단수 치는 것도 백감이죠. 나중에 이렇게 두고 여기가 이제 이런 부분이 다 백감이에요. 많이 나오겠어요.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백이 이제 백감을 좀 더 키운다면 이렇게까지 해두게 되면 여기 끊는 거 다 백감이거든요. 네. 이 패는 흑이 해소하는 방법은요. 두 번 둬서 이렇게 때려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흑은 해소가 안 돼요. 근데 백이 이제 해소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고 근데 이렇게 두고 가만 내버려둬도 흑은 둘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백은 이렇게 때려내고 백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으면 비기고 백감이 많으면 또 이렇게 단수를 쳐서 둘, 이렇게 뭐 때려낼 수 있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여기를 이제 막으면요. 들어가야 단패인데요. 네. 지금 흑이 백감은 이제 나중에 여기 하나 여기는 이제 백감이 하나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 다음 백감은 여기 공배가 다 메워지면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것이 이제 백감이 되기는 한데 자체가 손해니까. 김철중 선수는 아예 뭐 패를 네. 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가만 내버려둬도 생각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패감이 흑이요. 만약에 여기를 뭐 이렇게 지키고 이런 식으로까지 지키고 패감이 여기는 완벽하게 없어졌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지키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하게 되면 안 들어가요. 지킨 것만 해도 손해가 몇 집인가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안 지키면은 백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아, 이렇게까지 지키면은 이제 백은 안 들어가는 거죠. 네. 만약 형태를 비기라고 본다면 바둑은 그래도 지금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김철중 선수가 뭔가 지금 그냥 편안하게 두는 이유가 있고요. 김종준 선수도 어차피 뭐 저기 내가 뭐 지켜도 불리하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네. 이제 안 두고 있는 거고요. 이게 괴로운 게 이제 이런 것 단수 칠 때, 네. 받게 되면은 점점 이제 커지잖아요. 이제는. 네. 여기 이제 한 3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곳을 두면 이 3개를 없애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하나 이제 단수 쳐두면 여기 이제 또 커졌죠. 이제 여기 들어가면 다음에 이제 흑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우상의 형태 자체가 패감을 없애긴 했는데 본인의 집을 하나 그냥 메운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안 두면은 여기 들어가고 이쪽 잡히면 너무 크니까요. 지금은 여기 들어가면 거의 끝인데요. 항복해야 돼요. 그냥 이것까지 이길 하나 더 수도 있겠고요. 해둬도 되고요. 해두는 거는 이제 패의 덩치를 더 크게 키우는 겁니다. 네. 또 여기서 물러설 수 없잖아요. 물러선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물러서면 여기 때려내고 다시 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너무 큽니다. 여기가 이쪽 잡히는 것만 따져도 엄청 큰데 빅이 또 다 살아가잖아요. 둘, 이래서 만년패라는 패가 참 괴로운 패인 것 같아요. 그치. 일곱, 당하는 쪽에서는 뭐
그거는 지금 김종준 선수 여기는 여기대로 빼앗기는 거고 여기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백이 이어서 빅을 그냥 만들죠. 이어버리나요? 아니 지금 이렇게 단수 쳐도 됩니다. 네, 때려내고요. 여기를 끊으면요. 이미 우변에서도 득을 봐서 어디 팩감이 있나요? 지금 뭐 차이가 많이 나겠는데요. 상변은 그냥 이렇게 놓고 빅이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서로 뭐 저보고는 두지를 않을 거예요. 자, 오늘 또 빅이라는 형태가 두 군데 나온 게 이채롭네요. 자, 백집은 상변에 한 집이 더 있네요. 30석집이고요. 흑집은 네, 20집이 좀 넘습니다. 사석을 다 메웠겠죠. 네, 격차가 좀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대국 부전노경 김철중 선수가 가져갑니다. 네, 이렇게 첫 판 내어주고 2, 3국 승리를 거두면서 부전노경이 역전 승리에 성공합니다. 3라운드 마지막 경기 부전노경의 2대1 승리입니다. 네, 오늘 김일한 선수와 김철중 선수의 승리로 구전노경이 승리를 거두는데요. 네, 일단 구전노경은 김일한 선수가 3연승을 거두고 있어요. 네. 1지명 대구에서 이제 3연승이라는 거는 정말 좋은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1라운드는 특히 이제 이 지명제잖아요. 네. 지명제에서 3연승은 굉장히 좋은 성적이고요. 그리고 뭐 1지명은 정말 뭐 만만한 상대가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뭔가 좋은 내용으로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여러 바둑 리그를 진행하면서 홍삼이라는 얘기는 여러 번 들어봤는데 네. 이제 노경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글쎄요. 승리팀 인터뷰로 만나봐야 될 텐데요. 네. 네, 인터뷰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건감용 감독 김일한 선수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독님 승리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우선 너무 이겨서 기쁘고요. 우리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줘 갖고 아주 뿌듯합니다. 특히 구전노경은 뭐 이 코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네네네. 네, 그러면서 뭐 공부들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네. 감독님이 직접 뭐 훈련을 시키시나요? 예, 같이 뭐 시킨다라기보다도 다 선수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주고 또 우리는 또 다른 팀하고 다르게 또 인공지능 그 바둑판과 또 요즘 아주 신예 선수인 강지훈 코치를 영입해서 네. 그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들을 많이 그 우리가 연구를 해서 선수들한테 한번 이건 어때 이런 건 어때 하고 한번 같이 의논하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노경의 힘이라는 말도 나오던데요. 네네. 우리 선수들이 이상하게 첫 대국에서는 그걸 깜빡 잊고 못 먹였어요. 근데 두 번째 판하고 오늘 또 그걸 먹었는데 이상하게 그걸로 아주 너무 잘하니까 꼭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김일한 선수 노경의 힘, 노경을 드셨을 때 힘이 더 나던 편이신가요? 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은 의무적으로 대국전에
구정녹용 한 봉씩 이렇게 먹게 돼 있거든요. 그거 먹으니까 뭐 어떤 힘도 생기고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둑대고 가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김일환 선수 이제 좀 기풍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 기풍의 변화가 그 인공지능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그 전부터 좀 변화가 있었는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궁금한데요. 아닌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뛸 때는 뭐 제 원래 기풍도로 돌아가는데 단체전이다 보니까 제 홀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많이 죽이고 두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그 다른 사람들 눈에는 기풍이 좀 변화되지 않았나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승리 거두시면서 3전 전승이 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라이벌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개인적인 라이벌은 아직 뭐 그거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요. 저도 뭐 뜻밖의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요. 이게 웬일이지? 구전녹용의 힘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녹용의 힘으로 마지막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올해. 뭐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뭐 남아있는 또 그 판세가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바둑 공부하면서 또 대국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멋진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인공지능과 녹용이 만나니까요. 네. 더더욱 이제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3라운드도 끝이 났습니다. 4라운드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4라운드 집중적으로 봐야 할 팀의 대결이 있다면 어느 팀의 대결일까요? 일단 1경기도 지금 이제 뭐 중위권, 상위권으로 이제 올라가느냐 하는 승부가 돼 있고요. 지금 2경기 KH에너지가 3연패를 네. 이룬 팀인데 올해 지금 성적이 아직까지 승리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중요한 상황이고 의정부 희망도시도 이제 뭐 중위권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위권으로 떨어지느냐 이런 상황이니까 매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전 전승팀과 또 영화몰출산도 빨리 1승을 따내야 하는 팀인데요. 마지막 대국도 지금 김포원봉 벤스스타 영천 2승 1패씩 기록하고 있는 팀인데 네. 그 대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또 4라운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의 김영한 해설위원, 게스트의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